환자를 가스라이팅하는 의사들.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참 많이 돌고 있죠. 가스라이팅은 사람을 조종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 처음 들어보시죠? 이 가스라이팅은 진료실에서 1대1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의사 유튜버와 구독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의 제목을 보면 필러 절대 맞지 마라,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어쩌고 저쩌고의 무서운 진실, 뭐뭐뭐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충격적인 뭐뭐의 진실, 이런 류의 제목은 마치 단짠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해당됩니다. 환자를 어그로를 끌기 굉장히 좋은 영상이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고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분별한 짜맞추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황토팩 사장님, 그 여자 배우, 그분도 참 안 됐죠? 무슨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계에서 이런 자극적인 영상의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런 영상들을 들여다보면 조회수를 위한 낚시글,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시술을 까면서 결국에는 B라는 시술을 권하는 광고 영상이 참 많습니다. 필러를 맞지 말라,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슬그머니 팔자 보형물을 선전을 합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착하다, 올바르다, 이런 이미지를 심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착한 가격, 자기보다 비싸게 받는 사람은 그러면 나쁜 가격인가요? 그리고 정직한 비포 애프터 사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조작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뭔가 나만 정직하고 나만 착하다, 이런 이미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결국 환자나 국민들, 유튜브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에 해당됩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또는 당신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얘기, 이런 거, 아니면은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충격과 공포요법, 이런 것들은 결국 환자나 구독자를 정신지배하기 위한 악랄한 수법입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만약에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피해가 많겠죠. 이를테면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를 상담을 하러 간 환자한테 기존에 맞은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왠지 의사로부터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사는 환자한테 무작정 공포감을 심어줘서도 안 되고, 냉철한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를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의사들이 다른 시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술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특정 시술의 매출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그가 광고하는 그 특정 시술의 매출이 증가되는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리 겁을 줘도 자기가 판단해서 자신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주식을 살 때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알아보고 다 선택을 하게 있는 것이죠. 의사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시술을 받은 사람한테 쓸데없는 공포감과 절망감, 죄책감, 분노감 뭐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시술을 받았냐?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환자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왜 그런 시술을 받았지? 이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를 그것을 받게 한 그 의사에 대한 분노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공포감이 생기겠죠. 누가 심어준 겁니까? 어떤 의사가 교묘하게 그런 말을 던져서 심어주는 것이죠. 단순히 흥미를 끌려고 영상을 올리는 이런 의사들은 본인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올리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영구 필러를 맞은 사람한테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제거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그 와중에서 그 환자는 우울감과 각종 신경증에 시달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자에게 실제로 과장된 겁을 주고 고민을 하게 만든 그 의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사분들 중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영상을 올릴 때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환자에게 쓸데없는 공포감과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 영상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TV 고발성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자아내는 특수 효과나 음악을 사용하고 영상의 후반부에 결국 자기가 하는 시술로 슬슬 유도하는 말을 하고 은근히 광고를 하는 영상들. 자세히 들어보면은 근거가 없이 그냥 본인의 뇌피셜만 떠드는 경우, 어떤 논문을 근거로 한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겠죠. 특히 자기가 비판하는 그 시술에 대한 직접 시술 경험도 없는 의사가 남에게 들은 이야기나 또는 본인의 상상만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겁을 주는 경우입니다. 또 구글링만 몇 번 해보면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스컬트라가 유럽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사, 구글링만 해보면은 바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 런던, 스컬트라 파리스, 스컬트라 바르셀로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시술을 현재 하고 있는 병원이 시술 가격까지 오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영상 안에서 초반부의 한 얘기와 후반부의 한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영상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나 봅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잘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보다 보면 정말 역겹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제가 반박 영상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도 의사들이 욕을 먹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환자로서 병원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의사들의 태도가 제각각이거든요. 제가 의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에 환자나 또는 보호자로서 병원을 많이 다녔고, 그때 느끼는 의사의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인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은 상호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한 시술을 은근히 깔아뭉개거나 또는 그 의사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비방을 하면은 환자들이 반드시 이야기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제가 스컬트라라 8,000바이알, 엘란세라 2만 바이알 이렇게 한 그 상패가 있는데, 이거를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얘기했더니 그 병원에서 그런 거는 돈 주고도 다 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를 또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매너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의사들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비방, 모함, 민원 넣기, 그 다음에 남의 어떤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모방한다거나, 그 다음에 저퀄리티의 덤핑,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은 여전히 아직도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경우, 많이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저도 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좀 가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출 중심이 아닌 환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효과 있는 시술을 권해야 되고요. 효과가 적으면 적을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어느 시술이나 장단점이 있고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장단점과 시술의 효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병원이 믿을만한 병원입니다. 특정 시술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타 병원 또는 타 병원의 그 의사까지 비방을 하는 그런 의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반대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다른 병원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는 저도 좀 약간 그 환자 자체를 좀 신뢰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의사가 환자한테 다른 병원을 많이 비방을 한다. 그런 의사는 좀 신뢰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병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깨 회전근개 때문에 병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최종적으로 간 곳은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교수님한테 가는데 그분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두 군데서는 당장 수술하자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참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그 낚시성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영상 올리는 의사들한테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환자들을 현혹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카르마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